시장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이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좀 하단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좀 지지 여력이 조금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면 1월 초반에도 조금 더 약세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잘 지지를 해주면서 1월 달 증시 흐름도 좀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관의 좀 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재 증시의 상승력을 좀 이끌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매도력을 좀 강력하게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그 큰 폭의 매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 상승력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1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5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저점 매수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그 증시 전망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포지션 이하로는 이제 저점 매수력이 유입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그런 이제 포인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를 시장 위치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좀 저점 매수로 나아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은 나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나 서서히 일정 부분 좀 반등력은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어떤 그런 섹터들은 서서히 이제 반등을 다지고 단기적으로 급등력도 또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러한 섹터를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한번 3가지로 해보았고 오늘 또 그러한 섹터들, 내년에 조금 유망한 섹터들이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급드리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좀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양자 정보기술 분야 국가 표준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입니다. 그동안 데일리 아스탁 진행하면서 파트너님께서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해주신 쪽인데 파트너님의 눈에 띈 이유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HBM4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울고 웃게 한 HBM인데요. 양측 모두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준비해 주신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점검을 해드렸었던 쪽이기도 한데 오늘 네. 정부 쪽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네요. 네.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좀 전반적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쪽 섹터가 인공지능과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좀 이쪽 섹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쪽 양자 쪽이 이제 부각받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이제 구글이 공개한 최신 양자 칩 윌로라는 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되었고, 부각을 받은 이유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이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었다며 실험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또 관련 논문을 또 발표하면서 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 기술 패권 경쟁에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발표한 게 이 큐피트를 추가할수록 오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것을 처음으로 도달을 했고, 연구 결과를 또 이 네이처 국제학술지에 또 공개를 하면서 진짜 이거 양자 컴퓨터가 오류율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뭐 상용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감을 현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양자 이 통신 시스템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까지도 또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 중첩 상태의 광자는 이 복제가 불가능해서 이것을 이제 이용하면은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35km 떨어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속한 보스턴과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사이에 양자 통신을 시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가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양자 통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용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통신, 양자 보안, 양자 컴퓨팅 관련 이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솔리드를 여러분들한테 지난 2개월 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도 지금 서서히 이쪽 섹터랑 좀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코이버라는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20%대 급등력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후발로 언급드린 게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4%대 상승력을 좀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QSI라고 현재 여기 방송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목도 싹 훑어주면서,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양자 컴퓨팅 쪽을 한번 훑어주면서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주력으로 이제 매수해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력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조금 이제 놓쳤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QSI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레이저 전문 업체입니다. 즉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등에 사용하는 이 반도체 레이저와 광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모듈 분야에서 한 99% 세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이 스웨덴의 로우로이즈 팩토리오와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파몰리식 직접 회로 MMIC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전에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 중인 이 MMIC를 샘플을 또 일부 고객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MMIC는 초고주파 회로를 단일 반도체 칩에 직접한 소자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핵심 부품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조금 이제 몇 안 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기업으로 지금 상장회사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렸는데, 이게 상한가만 조금 풀렸으면 우리가 추격으로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을 했었고, 또 오전에 골랐을 때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뭐 내일 시장 흐름까지 12,000원짜리는 그냥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는 몇 안 되는 희귀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이슈를 틈타서 이 QS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고수익을 한번 창출해보는 그런 수순으로 조금 느긋하게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쪽 섹터를 조금 노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미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한 이제 8,000원 구간까지도 이제 거의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솔리드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초반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급등력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좀 가능할 것 같고 우리넥 같은 종목도 상승력이 뭐 전 영업일에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한 3, 4%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잘만 버텨주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승력이 덜 나온 종목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그간의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이런 이슈들을 팔로우해 주시고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었던 쪽이었는데요. QSI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QSI 같이 좀 단기간에 강하게 오른 종목 부담스러우시다면 솔리드와 우리는 역시 한번 주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신약 개발인데요. 파트너님 께서 이 데일리 한스탁 진행해 주시면서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 AI 신약 개발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항시 좀 이슈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전에 열심히 좀 이슈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이슈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년도 이제 제약바이오 벤처캐피털 투자가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기업들과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에 좀 집중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바이오협회가 이제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 이 피치북과 같이 이제 그 피치북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만 및 그 글루카곤 펩타이드 유사체 이 GLP-1 이 약물이죠. 즉 비만 치료제. 이 약물을 필두로 중기 및 후기 임상 시험으로 진출하는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 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현재 보고가 나왔고 일단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좀 가장 좀 이 온라인 포스팅 수 1위를 기록한 기업이 이 JW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이 현재 지금 가장 이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의 이제 횡보세를 조금 탈피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인 주얼리와 그리고 글로벌을 구축해서 10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했고 지난 8월부터 AI 기반 이제 신약 연구 개발 통합 플랫폼 이 J-웨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플랫폼 쪽으로 조금 앞서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AI 관련 이제 포스팅 수를 한 3위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오늘 한 7%대 상승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일단 이 AI 관련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GLP-1이 아닌 이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 이 GDF15를 타깃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플랫폼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같이 좀 엮이면서 현재 이제 7%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찝어드릴 종목은 이제 대웅입니다. 대웅. 뭐 이제 대웅제약도 일단 이런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도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인공지능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AI 심점도 검사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맥이나 이제 심장 질환 검사 영역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 기술을 더한 최신 의료 솔루션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GLP-1 유사체를 탑재한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이 이슈랑 또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웅이 현재 좀 강력한 상승력을 한 6%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AI 신약 개발 테마주 역시나 좀 살펴주셨고 토픽 종목으로는 대웅이랑 유한양행 꼽아주셨습니다. 새해 또 주목해보신다면 도움될 수 있겠네요. 저희 마지막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입니다. 파트너님, 뭐 새해에는 HBM 각축전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반도체 쪽은 이제 이런 이제 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HBM이 내년에도 이 견조한 좀 수요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현재 예상과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결 구도가 더욱더 팽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 이제 메모리 수요도 HBM 등 AI 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는 8% 그리고 올해에는 21%까지 올랐다면 내년에는 34%까지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더욱더 확장될 기미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발맞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핵심 공정인 이 실리콘 관통 전극 처리 용량을 웨이퍼 환산 기준으로 올해 12만 장에서 무려 내년 말에 17만 장으로 40% 늘릴 전망이고 SK하이닉스도 처리 용량을 같은 기간 15만 장으로 올해 대비 한 25% 정도 늘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현재 2만 5천 장에서 4만 5천 장으로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도 이 HBM 관련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HBM이 좀 각광받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칠러를 만들고 있는 이제 GST 한번 냉각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GST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 ISC 먼저 볼게요. IS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고 HBM 테스트 소켓과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상승력을 좀 7만 원대에서 잘 유지하면서 지금 상승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계속적으로 요즘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정 시에는 36,000원대 이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PSK 홀딩스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기업이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리플로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이 적층 첨단 패키지가 요구되는 HBM에 본격적으로 이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IDM 파운드리 OSAT 업체 고객사로 현재 이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비중이 한국은 한 32%, 중국 중화권에 한 40% 정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내년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쪽에 이제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건데 이게 HBM이 조금 이제 고단화로 갈수록 한마디로 이제 6세대 HBM4로 갈수록 더 많이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생산 캐파도 늘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리플로우라는 장비도 이제 숄더볼 부착 전에 표면을 안정화해 주는 장비인데 생산량을 좀 늘리면 늘릴수록 또 이 장비도 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HBM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좀 조정 시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지금 60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1월이 이제 도래해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됐을 때 혹여라도 조금 조정을 주면 36,000원대에서 34,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분출해 준다면 최소한 4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좀 기간 조정을 좀 일정 부분 받은 건데 이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되 혹여 돌파 안착한다면 5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HBM4 관련해서는 다양한 쪽으로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일단 종목 안에서는 GST, ISC, PSK 홀딩스 언급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 34,000원에서 36,000원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고 1차 TP 44,000원 부근, 2차 TP는 5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조금 더 세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다양한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탑픽 종목 딱 하나만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원래 오늘 한 5장 정도 되면 네. QSI가 좀 상한가가 풀리면 좀 매수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QSI를 골랐는데 네. 안타깝게도 상한가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럼 좀 다른 종목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언급되었다시피 그 솔리드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넷 같은 이런 이제 통신 장비 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략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PSK 홀딩스 대신에 우리넷이나 코이버 같은 종목들이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 마켓나우 3부 진행 중에도 조금 다양한 투자 의견들 많이 주시지만요. 무료 교육방 또 오픈해 주시고 시청자분들께 신년 투자 전략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 전략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한 이슈가 되는 정보들도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슈 파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좀 정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또 기법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대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단기 매매 3분봉을 이용한 이제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해서 밴드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것을 이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그 관련 내용을 조금 보시고 한번 실전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신 다음에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